세스나 캐러반 도내 한 바퀴 영상을 또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K0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출발할 때 8 돌아올 때 4 비어링으로 바꿔서 방금 체크한 거 같은 방향으로 여기 있네요. 비어링 같은 방향으로 KLCG가 여기 마침 4개네요. KLC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넷 여덟 딱 좋네요. Add selected assignment to 요거는 Add selected assignment to 요건 이제 출발할 때고 보시면 이제 리플래시를 해보면 이렇게 계약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룹을 위해서 비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고 두 곳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름이 있는지 뭐 리페어가 가능한지 여기 리페어가 없네요. K01에 여기 먼저 가야겠죠. 8명 내려놓고 4명 태우는 걸로. 빈자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쪽에 먼저 가는 걸로. 101이면 2배니까 20% 기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있네요. 47%니까 K01 먼저 가는 걸로. 빅 터프 잔디밭인 것 같아요. 루트는 이렇게 비행을 하셨네. 레이어에서 하단에 톱니바퀴 이렇게 서피스 표면으로 바꿔보면 바람 방향이 약간 바뀌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착륙할 것 같아요. 34번 쪽으로. 그럼 이제 이쪽 부채꼴에서 접근하니까 오라케로 들어갑니다. 엔터. 여기 오라케. 이륙은 아마 4번으로 하게 될 거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해도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시드가 있어요. 여기 시드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디파처가 이거네요. 치프9. 여기 공항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STJ로 가는, 여기가 STJ죠. 시드에 이제 슬쩍 올라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아마도 예측은 이렇게 하는데 이 바람 방향이 게임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KIXD K01 Low Altitude Airway 똑같이 해주네요. 34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노란색이 시드 치프9이고요. More 오픈 필터 가장 하단에 3개를 이제 온 시켜주면 자세한 정보가 뜹니다. 여기 브라보 스페이스죠. 자, 플라이.
Ready to fly. 7000피트까지 올라가라고 지시를 하네요. 타겟고도 7000. 단축키로 하고 있어요. 다 키보드 단축키로. VS는 1200. 프로글 셀렉터 어프로치 LPV34. 네, 여기 오라케로 들어가기로 했었죠. 부채꼴이 오라케. 코러스 리버서가 여기 노 PT, 노 프로세저 턴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노입니다. 노. 미니멈이 256. 여기 이제 잽슨 차트와 FAA 차트가 표기법이 좀 다르죠. FAA 차트는 뭐 죽었다고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렇고 256이니까 260.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금방 올라갑니다. 자, 로드. 여기 고도값이 떠야 V나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딩 돌려놓고 이건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 휠로 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거고, 피토 히터, TPC 세팅, 세퍼레이터 온, 시선 높이 맞춰주고요. 이제 필요한 앱을 좀 띄우겠습니다. 심레이드. 아이고야, 이거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유리가 얼었어요. 왜 이러지? 온도가 굉장히 추운 모양인데요. 자, 플라이트 액션 스타트 플라이트. 파킹 브레이크 풀고 스로틀 올리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약간 러더를 약간 오른쪽으로, 스틱을 약간 감아주어야죠. 자, 로테이트. 코끝이 지평선을 넘지 않도록. 아유, 이게 이제 아유, 장난 아니네요. 기체가 뭐죠? 희한하게, 아이고, 희한하게도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요댐퍼. 이럴 때 가끔 있는데 아마 이게 스틱의 문제 같아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하여튼 스틱의 러더 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륙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한참 지났네요. 헤딩 나고 FLC 눌러놓고, 더블 체크 조금 더 돌려주고, GPS 벌써 잡혔네요. 선회를 하는데 800보다 크고 증가 추세 있을 때 플랩업, 그리고 RA 값이 지금 너무 늦었지만 900에서 한 1000 정도 되면 이제 스로틀을 좀 줄여줍니다. 75. 그 다음에 이제 3000을 넘으면 프롭 레버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2500 또는 4000에 세퍼레이터를 꺼주죠. 저는 이게 귀찮아서 좀 일찍 껐어요. 아직 2500이 안 됐는데, 그 400피트 위만 올라오면 바로 이제 IFR로 전환이 되는데, 장주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없으면 400피트에서 바로 이렇게 활주로를 다 벗어나지 않아도 바로 선회를 해서 공역을 빠져나가셔도 되고, 다른 항공기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900피트까지는 올라가는 게 좋죠. 지금 여기 플루이드 너무 온도가 낮죠. 세퍼레이터와 플루이드는 동시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구름이 엄청 심레이드. 세네요. 시간 배속을 좀 걸어주겠습니다.
2000비트까지 접근하면 7000에서 2000 빼면 5000이죠. 5000 되면 이제 다음 또 지시가 떨어집니다. 거리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12000까지 올라가라고 할 것 같아요. 동홀 서짝이니까 서짝. 두 번째 지시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상했던 그대로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000으로 세팅을 해주고 앞에서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죠. 토크가 스로틀에 비해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조금 내려줘도 됩니다. 조금 차이가 갭이 줄었죠. 이걸 이제 RPM을 1900 RPM에다가 그냥 계속 놓고 올라가도 이제 괜찮긴 한데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고도가 낮을 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고도가 이제 높게까지 올라갈 때는 조금씩 RPM을 낮춰주는 게 좋아요. 스로틀도 75만 유지하지 마시고 한계의 고도까지 올라갈 때는 100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는 75를 넘으면 그거는 이제 엔진의 수명을 좀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75를 웬만하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실내입사. 자, 구름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플루이드는 30분 사용할 용량만 탑재하고 있죠. 지금 게임에는 30분이라는 제한이 이제 구현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현실에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끼기 위해서 꺼주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 브라보 스페이스 높이가 제한 고도가 8000 몇이었던 것 같은데, 네, 8000이네요. 딱 8000 위로만 이제 들어가면, 8000 위로만 지나가면 뭐 이 캔사스 시티 인터내셔널이죠. 국제공항, 네, 여기 관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게임에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계속 관제를 하고 있죠. 800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도 인터내셔널 관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이제 구현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제 11000피트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바꿔주네요.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에서 이제 광역 관제인 그냥 캔사스 시티로 전환이 되고 있죠. 네, 다 올라왔네요. 이제 순항 중에는 1600 RP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0% 정도, 2024에서는 35%에다 맞추는데 2020에서는 30%에 맞추고 있어요. 이 기체를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2024에서는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겹쳐져가지고 클릭이 안 됩니다. 2024는 약간의 차이인데 2024가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기체를 다시 만들면서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신경을 쓰지 못한 구석들이. 공항 멋있네요. 저희 그룹 KIXG 네트워크에는 이런 공항이 없습니다. 이런 멋진 공항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자, 이제 고도값이 있으면 V나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 타겟 고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표준 값은 이제 미니멈 홀딩 알티튜드, 착륙 준비 고도 3600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가끔은 미스터 어프로치 알티튜드를 입력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값과 요 값이 1000보다 작게 차이 나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00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타겟코드 3600. 지금은 뭐 두 개가 값이 똑같죠. 이거나 저거나 둘 다 3600이지만 타겟코드 3600. ATR의 경우에는 이걸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안 되는데,
캐러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놔도 뭐 상관없더라고요. 지금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랜딩 라이트는 그냥 유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안전을 위한 권고 사항입니다. 뭐 자동차 전조등을 낮에도 켜고 다녀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뭐 항공사마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구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랜딩 라이트 꺼주고요. 토드 위치는 여기 있네요. STJ 좀 지나서. 직선 구간에서는 이제 8배속도 좀 가능하죠. 얘가 시뮬레이터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데요. 실내입사. 네, 4배속 음성으로 알려주죠. Delta 1242 Heavy Kansas City Center radar contact. Continue to RAS. 미들 옵션입니다. 미들 옵션. 구름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로우 엔드 옵션 사용하다가 미들로 올라오니까 미디움으로 올라오니까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죠. 요거 이제 프레젠트 몬이라고 하는 인텔 기술자분이 이제 주요 기여자로 해서 개발된 오픈소스 측정기 프로그램인데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그 드라이버에도 자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인텔 그래픽카드용으로 전용으로 이제 전용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지금 인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GPU BG라는 게 있죠. 이거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픽카드 성능이. 이 프레임 타임은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처리하다가 작업을 CPU에 다시 넘겼다가 그걸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돌려받은 그때 시간은 21m초 인 거고, 그래픽카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7m초. 그래서 요 갭이 CPU 보틀렉이에요. 요 갭이 보통은 이제 성능이 좋은 CPU를 사용하면 이 갭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뭐 겹쳐져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제가 사용하는 CPU는 지금 5년차 인텔 10세대 제품이라서 좀 오래됐죠. 근데 뭐 MSFS 2020 돌리기에는 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컴퓨터를 사자마자 일주일인가 뒤에 이 MSFS 2020 게임이 발매가 됐거든요. 그때 바로 샀죠. 그래픽 카드만 얼마 전에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엑스퍼다이트는 좀 빨리 내려가라고 재촉을 하는 건데 디센트라고만 나와 있을 때는 즉시 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강 시점은 조종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디센트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하강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뜨면 하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토드에 맞춰서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폴트 ATC는 VNAV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요건 이제 VS 모드 사용하실 때 이제 요 지시에 따르시면 되고, VNAV는 이제 나중에 워킹 타이틀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죠. 요거는
V나브 쓰실 거면 이제 ATC의 이런 재촉을 좀 재촉을 좀 듣더라도 견디고 있는 게 좀 필요해요. 견디는 게. 심내입사. 자, 하강을 할 때는 반드시 스로틀을 낮춰주셔야 되고요.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11,000에서 9,000피트 사이의 랜딩 라이트.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까먹었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고요. 그 엑스박스 위젯, 그 엑스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자체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즈에 자체 내장되어 있는 그 엑스박스 그 뭐가 있던데, 예, 거기에 이제 위젯이 있는데요. 그 위젯에도 이런 측정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측정기는 그래픽 카드의 사용률은 이제 비슷하게 측정을 해주는데 CPU 사용률은 잘 측정을 못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측정기로 항상 이제 CPU 사용률이 한 8% 정도 나오길래 CPU 굉장히 남아도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CPU 사용률 순간적으로 70%까지도 치솟죠. 프레젠트 몬이라고 하는 요 측정기가 굉장히 그 정확한 걸로 이름이 좀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굉장히 정확해서 아마 엔비디아에서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네, 20에서는 뭐 최대 70% 순간적으로 올라가지만 2024에서는 뭐 80% 이상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렉이 걸립니다. 특히 착륙할 때. 프로파일, 컨디션 하이, 세퍼레이터 온, 랜딩 라이트 체크, 플루이드 체크. 약간 노래하듯이 하시면 되고. V나브가 여기 고도를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죠. 자, 키보드에서 B 키를 눌러가지고 이제 기압계 수치를 이제 계속 맞추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뭐 따로 제가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여기 이걸 사용해서 뭐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건가요? 잘 모르겠네.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에 거가 바로고 안에 거가 코스네요. 그냥 단축키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현실에서는 이걸 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맞추는 거를. 이거 맞추는 걸 까먹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흡수해 주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차트상으로는 단일 경사면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3600과 3000이면 600피트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약간 완만한 경사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흡수를 해줍니다. 자,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 들어오면 GP 장전을 할 수가 있고, 차트에 뭐 여기서부터 그려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로 들어갔죠. 여기로 들어가면서 노PT 자격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GP 장전, 글라이드 패스 장전을 해가지고 약간 수평 비행을 하는 겁니다. 수평 비행. 지금 3600 그대로 있죠. 수평 비행을 하다가 캡처가 되면 그때 내려갑니다. 아직도 수평 비행 중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중간 가까이 3분의 1 이상 진행을 했는데도 수평 비행 중이죠. 여기 선을 따라 하강하는 게 아니고 수평 비행을 하다가 캡처가 되면 그때 하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단일 경사면 같이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완만한 경사 구간이고 여기는 급경사 구간이다. 급경사, 완만 경사 좀 다르다. 한국 차트는 이제 그것까지 다
경사도까지 다 그림에다가 이제 구현을 해놔가지고 이제 눈으로 다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약간 뭐랄까 더 눈이 피곤해요. 보니까 FAA 차트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눈이 덜 피곤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자, 온 파이널. 파이널은 이제 그냥 파이널이 있고 쇼트 파이널이 있고 뭐 파이널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풀 플랩은 흰색 구간 안에서 합니다. 근데 거리가 지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약간 스로틀 좀 줄여서 흰색 구간 안쪽에 위치하도록. 심레이드 시간 배속 다 꺼졌고요. 흰색 화이트 레인지 스피드 테이프 속도계의 화이트 레인지 구간에 속도가 위치하고 있도록 스로틀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접근을 하죠. 지금 급경사 구간이라서 속도가 급경사 구간이라는 게 여기만 급경사가 아니고 여기 캡처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급경사인 거죠. 캡처된 부분부터. 그렇죠? 급경사 구간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가다가 뭐 에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5마일 정도 도달하기 조금 전에 뭐 풀플랩이나 뭐 랜딩 기어를 내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조그만 프로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이 붙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름값 좀 아낀다고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서 하면 그것도 이제 뭐 경고를 받는다던가 벌금이 나온다던가 뭐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좁혀가지고 풀플랩 그리고 스로틀을 약간 복구시켜줍니다. 풀플랩 하면 공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로틀을 약간 올려줘야 됩니다. 레퍼런스 스피드가 캐러반의 경우는 이제 게임은 75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78로 알고 있고요. 조금 다르죠.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는 75 기준입니다. 게임이라서. 잘 보이죠? 사진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진으로만 된 게 아니고 위성 사진이 하나는 활주로가 포장되기 전 잔디 받칠 때 사진과 또 하나는 이제 포장된 후의 사진, 그 시멘트로 된 사진, 그 두 가지가 이제 겹쳐져 가지고 두 장의 사진이 그래서 좀 요 K01 여기 공항의 경우에 약간 좀 특이하게 보이죠. 사진이 두 개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여기 내려가면서 스로틀 약간씩 미세 조정을 해서 내려가는데 이제 4인승, 뭐 3인승 이런 기체들은 접근할 때 여기 너무 느려졌다가 여기 너무 빨라졌다가 뭐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근데 이제 캐러반의 경우는 이제 조종사 포함 14명, 승객만 13명을 실을 수 있는 기체라서 약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스로틀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75에서 80) 정도, 한 5 정도는 빨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빠르면 플레어 할 때 기체가 붕 떠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75에 가깝게 맞추고 80은 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활주로에 진입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어프로치 스피드고 점점 활주로에 다가가면서 V 레퍼런스 스피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스레시홀드 위를 통과하는 속도가 VAT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따로 또 이름이 정해져 있고, 또 터치다운 스피드는 뭐 스톨 스피드에 거의 가깝게, 스톨 스피드가 75를 1.3으로 나누면 한 57 정도 될 거예요. 57, 58, 57. 자, LPV는 전파 혼선이 이제 난반사라던가 뭐 스윙 현상 같은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과도 민감성 같은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고도까지도 오토파일럿을 견체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ILS하고 좀 달라요. ILS는 이제 과도 민감성 때문에 스윙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는 오토파일럿을 킨 채로 내려오기 좀 힘든데, LPV는 이게 돼요. 뭐 게임에서야 뭐 스윙 현상까지 구현을 해놓진 않았겠죠. 그래서 게임에서야 뭐 ILS가 훨씬 정교하다는 말은 하는데, 내려가는 거는 피치를, 스틱을 앞으로 밀어서 내려가지 마시고 스로틀을 살짝만 빼고, 아주 살짝만 빼고 기다려 주시면 저절로 기차가 내려갑니다. 하강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스로틀을 아주 약간만 빼세요. 스틱을 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K01에 도착했고요. 이제 동네 한 바퀴라서 3번의 비행을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비행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은 KLCG로 갑니다. 거리가 124니까 24%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32% 있네요. 여기 이제 잠겨 있고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또 기름이 한 뭐 10%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32%면 약간 간당간당하긴 하네요. 바람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하여튼 여기 166, 50%인 166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페링턴 50%. 이제 프롭기는 에어라이너하고 다르게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기름을 가득 채우는 그런 형태로 주유를 한다고 해요. 이제 에어라이너는 이제 너무 기차가 무거우면 착륙이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기름을 싣지만, 에어라이너들과 다르게 이제 프롭기는 마치 고속도로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길가에 차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 꼴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프롭기는 이제 추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래서 초보용 프롭기들은 기회 있을 때 그냥 기름을 가득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KLCG 이렇게 비행을 하네요. 비키, 요 거리가 50마일 안쪽이면 돼요. 항로에 들어가는 게 50마일 안쪽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느다란 또 선이 있죠. 미트지로 들어가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제 반달 모양으로 뒷부분이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요거는 직선인데, 이건 채워져 있고, 요거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D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전체적으로 알파벳 D잖아요. 요거는 이제 DME로 거리 측정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VOR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조그만 항로가 하나 있죠. 이런 이제 자잘한 항로들은 시드 아니면 스타에 이제 속한 그런 항로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이제 그 차트 기반, 이렇게 이제 엘로드 12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차트들을 다 이제 이어 붙여 놓은 거예요. 연결해 가지고 이런 조그만 차트들을. 차트 기반인 스카이벡터에서는 볼 수 있는데, 다른 뭐 오픈 스트리트 맵 기반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보기가 힘들죠. 이런 조그만 것들은. 제가 내비그래프를 써보질 않아 가지고
그 예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잠깐 썼었는데 그때는 뭐 지도 한 장 다운 받는데 차트 한 장 다운 받는데 뭐 돈 이제 조금씩 내고 그러던 시절에 잠깐 썼었는데 그 이제 다 없어졌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제가 돈을 그때 꽤 썼었는데 그 다음에는 내비그래프 쓰기가 싫더라고요. 자, KLCG 내비그래프에서는 차트 기반의 지도인지 아니면 전용 지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선으로 IFR 로우로 바꿨는데도 좀 나타나질 않고 있죠. 요거는 그냥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짜주는 거라 아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스크립트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로를 짜는 거를. 이제 활주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너무 긴 활주로는 풀업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해 줘야 되는데 뭐 4195 정도면 뭐 문제 없죠. 그래서 36이면 제가 뭘 잘못 생각했나요? 아닌데 여기 데카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차트에 그려져 있는 게 여기부터 그려져 있긴 한데 이 굵은 선만 어프로치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가느다란 선은 뭐냐? 요거는 이제 추천 트랜지션 또는 비아라고도 부르고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또는 요거보다 더 바깥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더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데카 순서대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죠. 배포 에르호스 가민의 그 에비오닉 가민 지원 다우존에서는 뭐 여기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뭐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IAF Initial Approach Fix 초기 접근 지점이죠. 여기도 초기 접근 지점입니다. 에르호스도 그래서 여기도 목록에 있고 여기도 목록에 있고 이것도 목록에 있고 다 목록에 있지만 그 For Flight라고 해서 이제 실제 현실 세계 조종사분들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거기서는 데카로 들어가는 게 이제 표준입니다. 여기로 들어가거나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따로 그 다이렉트로 해서 뭐 들어가는 식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워킹 타이틀 쪽에 그 플라이트 플래너 그 웹사이트를 따로 꾸렸잖아요. 워킹 타이틀에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어봤죠. 왜 그 플라이트 플래너 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로만 들어가게 해놨냐. 그 워킹 타이틀 에비오닉은 지원 다우존은 여기랑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으면서 그러니까 두 개가 방식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를 통해서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구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새치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렇게 되네요. 잘 보시면 여기에서도 여기 미트지로 여기서도 미트지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데카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미트지와 OVR 그다음 B키 미트지 처음에 FS 이코노미 할 때 이렇게 이제 멀리 도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기름값 아끼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여기 건물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건물에다가 그냥 비행기를 충돌 그 방지 그 뭐 옵션에서 그거 켜놓고 충돌해도 크래시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옵션 켜놓고 그냥 건물에다가 그냥 비행기를 갖다 꽂고 내려 꽂고 막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항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항로를 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굳이 데카로 안 가고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초기 접근 지점이기 때문에 노피티 자격만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배포로 와도 됩니다. 굳이 데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데카가 어디 있나요? 안 잡히네. 에이, 모르겠습니다. 데카 여기 있죠? 이게 이거로 잡으려 그러면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자, 플라이 굉장히 시간을 소비했죠. 250을 기준으로 해서 250 이상이면 APV에 속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정밀도 아니고 정밀도 아니고 좀 중간 분류입니다. 근데 이제 250보다 미만 249, 230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이제 정밀에 속해요. 그때는 이제 LPV 카테고리 1이고 지금은 이제 250 이상에 속하니까 LPV 미니멈에 속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정밀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뭐 APV다 라고 얘기하면 맞죠. 근데 가끔은 정밀일 때도 있어요. 정밀이 아니다 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9000까지 올라가고요. VS 1200 프로기 셀렉터 어프로치 36번 데카 250이죠. 로드 여기 고속값이 뜨나 잘 뜨네요. 그럼 이제 V나무 사용할 수 있고요. 상당히 멋있는데요. 피터 히터, TPC 세팅, 세퍼레이터 온, 눈높이 맞춰주고. 이 지금 출발 위치가 활주로가 안 맞죠. 포장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다고 해도 한 1년 된 것 같은데 아직 그 위성 사진이 갱신이 안 된 모양입니다. 아소보에서 갖고 있는 위성 사진이 아직 완전히 갱신되질 않았어요. 자, 출발합니다. 로테이트. 이번엔 휘청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오토파일럿, 무대퍼. 손을 이제 조종관에서 뗄 수도 있어요. FD와 이제 노란색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해주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400피트면 성회를 할 수 있습니다. 400에 노래하듯이 그다음에 더블 체크, 하늘색 거울이 적정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요. 선회하는데 800보다 크고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계속 플랩업. 그 다음에 레디오 알티미터 값이 900에서 1000 정도 사이 됐을 때 스로틀을 이제 줄여줍니다. 지금 1000 됐죠. 그럼 이제 클라임 페이즈라고 해서 스로틀 75. 토크는 아직 고도가 낮기 때문에 토크는 75보다 큰데 여기 이제 한 4000피트까지 올라가면 토크 값도 75 이하로 떨어집니다. 바람이 셀 때는 이제 플랩이라던가 이제 스로틀을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하세요. 안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휘청거리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수가 생깁니다. 3000의 프롬레버 지금은 하진 않을 거고 여기 이제 2500이나 4000에서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먼저 해줍니다.
올라가고 있죠. 어디서 출발했냐? 여기서 출발했네요. 그래서 어느 쪽? 남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모양이에요. 아닌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양인데. 네, 4,000 좀 넘었는데 아직도 78%네요. 심내기 엔진의 수명을 약간 이제 갉아먹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6. 5000피트에서 75 이하로 떨어졌네요.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너무 이제 떨어지면 또 프롬 레벨을 조절해 줘야죠. 또 이제 서비스 실링까지 올라가고 싶으면 스로틀도 올려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컨디션 레버인지 믹스처인지도 잘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세스나 152, 172 몰다가 바로 에어라이너로 바로 넘어가니까. 근데 나름 재미있어요, 이것도. 자, 9,000에서 2,000 빼면 7,000이죠. 7,000에서 한 번 더 올라가라고. 14,000. 동굴 서자. 도달하기 전에 14,000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 ATC에서 컨트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때 이제 프롬 레버를 이렇게 살살 조절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그 관광 비행에서는 8,000 이상은 잘 안 올라온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1900rpm에 계속 놓고 비행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압 캐빈은 없는 기체입니다. 프레셔라이즈드 캐빈은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14,00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승객들이 기절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죠. 조종사는 산소 마스크가 있겠지만. 하여튼 원래는 이제 엔진의 성능만 따질 때는 2만 피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체인데, 지금은 하여튼 게임에서 ATC가 자체적으로 14,000까지 이제 제한을 걸어놨어요. 근데 보통은 14,000도 잘 올라오질 않습니다. 한 뭐 8,000피트 그 정도 수준에서 unpressurized cabin, 그러니까 pressurized cabin이 없는 기체들은 10,000피트 이상 올라오면 좀 좋지는 않아요. 심내입사 4배속 계속 떨어지고 있죠. 또 조금 내려줍니다. 미디엄 세팅에서는 VRAM, GPU 메모리 사이즈 사용 중인 평균치가 4GB 밖에 안 되네요. 8GB도 안 되죠. 8GB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수평 비행 30%, 1600rpm이죠. 1600rpm. 속도가 뒷바람이네요. 엄청 뒷바람이에요. 이제 스로틀 좀 많이 낮춰줍니다. 뒷바람이기 때문에 150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데 아까 너무 빨랐죠. fuel flow 파운드 per hour 316 파운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죠? 이상한데? 앞바람이네. 아까 뒷바람이었는데 왜 앞바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다시 스로틀 올려줍니다. (144) 380으로 금방 올랐죠. 연료 소비량이. 아이고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 비행을 잘 안 하거든요.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라이브 웨더, 라이브 타임을 이제 선호를 했던 적이 있는데, 라이브 웨더는 상관이 없는데 라이브 타임은 한국에서 저녁에 비행을 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 한밤중이에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아직 뭐 새벽 2시, 3시 이때쯤 그때 시간대라 계속 라이브 타임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계속 한밤중에만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2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약간 그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낮 시간으로 바꿨죠. 라이브 타임을 포기하고. 라이브 웨더의 경우도, 날씨의 경우도 이제 너무 바람이 센 날은 이제 클리어 스카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키한테는 이제 견디기 힘든 그런 바람이 불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 DK님 멀티에 참가를 했는데, 덴마크인가 뭐 어디서 영국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멀티였는데, 그때 바람이 80이 넘었죠. 그래서 바로 이 캐러반 몰고 갔었는데 비행기가 뒤로 백스텝을 밟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멀티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그 라이브 웨더를 고집하던 시절이라 클리어 스카이로 바꾸느니 포기한다 라는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자, V나보 가능하죠. 이번에는 3,500 이번에도 똑같네요. 3,500. 근데 여기도 3,500이네요. 파이널 어퍼치 픽스도 완전 수평 비행입니다. 여기는 뭐 완만한 경사도 아니고 완전 수평 비행. 3,500. 에어라이너들은 수평 비행을 되게 싫어하죠. 아이고야. 간만에 야간 비행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저녁 비행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금방 어두워지네요. Minneapolis Center Skywest 3874 Heavy is at 1,700 feet, climbing 13,000 feet. Skywest 3874 Heavy Minneapolis Center altimeter 30.1. 정보가 3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이제 AI 보시죠. 이거는 가상의 트래픽입니다. 2개로 되어 있어야 플레이어고 3개는 다 보시예요. 요건 모르겠네요. 아예 나오지 않아서. 요 2개죠. 2개, 요거는 이제 다크스타 보시는 플레이어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데카 좀 전에 있네요. 제가 이제 3,500에 미리 맞춰놓고 내려가는 이 방식을
저는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요게 이제 제일 편하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에어라이너 모시는 분들은 좀 방식이 다르죠. 접근한 중에는 여기 이 값을 넣고 이렇게 쭉 접근을 하다가 여기쯤 오면 미니멈 값으로 바꿉니다. 여기쯤 왔을 때 미니멈 값으로 바꾸고 다시 여기쯤 오면 그때는 또 여기 미스트 어프로치 알티튜드 값을 이렇게 바꿉니다. 3번 바꾸더라고요. 세팅을.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못하고 그냥 딱 한 번 3,500원 딱 입력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복잡하게 여러 번 입력하는 방식은 저한테는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이제 ILS를 포기한 이유도 ILS 10번 비행하면 뭐 한 6번 이상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 중에 90%가 다 제 실수죠. 입력 실수. 뭔가 빼먹어서 입력해야 되는 걸 뭔가 빼먹어서 ILS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ILS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LPV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LPV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인공위성으로 띄웠고, 그 다음에 1월에 그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됐죠. 2024년 1월 초부터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차트도 있고. 한국에서 LPV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ILS를 선호를 하죠. ILS가 더 고급이고 더 정교하고 뭐 더 값비싸고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이제 자꾸 머리에 박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제가 2020 MSFS 2020을 구매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Minneapolis Cent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is passing 14,000 feet, descending 3,5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Minneapolis 토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드 만나러, 토드 형아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Cessna Echo Zero Tree, please expedite your descent 3,500 feet. 스로틀 낮추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캐러반은 한계의 속도에 닿으면 곧바로 크래시 판정이 뜨기 때문에 스로틀 조절 까먹으면 막판에 그냥 크래시 돼가지고 비행이 날아가 버리는, 미션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이제 자꾸 엑스퍼다이트 하는 거는 요게 이제 800보다 값이 작으면, VS가 마이너스 800보다 값이 작으면 계속 엑스퍼다이트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속도를, 스로틀 약간 올려주면 요게 이제 800보다 값이 커지면서 심레이디 더 이상은 이제 재촉이 안 나오게 되죠. 기준 값을 600 정도로만 바꿔줘도 좋은데 800은 너무 좀 값이 커요. 뭐 에어라이너 기준으로는 800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기 이제 아소보 비행 시뮬레이션이 풀업기 위주의 게임이다라는 평가가 이제 처음엔 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소보 거도 MSFS도 에어라이너 위주로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심브리프도 마찬가지고 나이비그래프도 그렇고 에어라이너 게임이에요. 프로피 게임은 그냥 약간 맛보기 정도고.
800보다 많이 적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또 엑스퍼다이트 뜹니다. 오랜만에 야간 착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모니터에 별이 참 많이 떠 있네요. 그 별들의 대부분이 제 모니터 위에 먼지이긴 하지만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죠. 근데 그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인데 요거는 이제 CPU가 좋아야 제 성능이 나는 그래픽카드라는 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PU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4060을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060은 또 언제 나올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Cessna Echo Zero Tree contact approach on 124.6. Good day. 124.6 Cessna Echo Zero Tree. Goodbye. Approach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is at 6,500 feet, descending 3,5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approach altimeter 30.29 radar contact. Continue to Beppo. 비트 프로파일 컨디션 하이 세퍼레이터 온 랜딩 라이트 체크.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이 데카부터 그려져 있죠. 그래서 데카만 지나면 바로 GP 장전이 됩니다. 되게 멀리서 벌써 GP 장전이 되죠. 플레이트 체크까지. 굉장히 심리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데카는 여기만 들어와도 벌써 글라이드 패스 장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라보 그렇죠.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초보에게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좋습니다. A320 모시는 분은 되게 흔해요. 너무 많아요. 737과 A320. 저는 제 머리는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사이테이션 X 2.0 이글 소프트웨어에서 내놨던 그거 배우는데도 아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PMDG 737NGX였던가 FSX 시절에 구매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띄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아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라이너는 완전 포기하고 MSFS 2020 시작하면서 내가 에어라이너에 또 손을 대면 분명히 또 못한다. 절대 못한다 나는. 그래서 이제 프로끼만 몰고 있습니다. 저기 요거 이제 트윈 오터 같은데요. DHC 좀 맞나? 트윈 오터 같죠? 아이스 실린더 얼어붙은 실린더 뭐 그런 뜻입니다. 아이스드 실린더. 트윈 오터도 유명하지만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캐러반도 북극 지역에서도 운영 가능한 그런 이제 변형 바리에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루이드가 아니고 부츠 시스템을 이제 채용하고 있죠. 그 캐러반은. Kilo Lima Charlie Golf Traffic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is on final runway tree 6 to land. 첫 번째 플랩. 활주로 잘 보이죠? 자, 캡처되고 있고요. 화이트 레인지 흰색 구간에서 이제 속도가 유지되는지 이제 보셔야 돼요. 5마일 이내 접근하고 있어서 풀플랩 하셔도 됩니다. 좀 더 뭐 버텨도 되고. 자, 풀플랩. 실내길 시간 배속도 다 꺼졌고 아직 지금 이제 V 어프로치 스피드죠. 레퍼런스 스피드에 뭐 한 최대 15 정도를 이제 더할까 5에서 15 정도 더할까 80에서 90 사이가 이제 어프로치 스피드. 점점점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레퍼런스 스피드에 가깝게 활주로에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저 트윈 오토는 좀 희한하네요. 착륙 중인 것 같아요.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장주비행 연습 같은 거 하나? 보통 이제 쌍발기처럼은 장주비행 연습을 잘 안 하는데 좀 고도가 이상하네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요. 수동으로 비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중간에 멈춰가지고 공중에서 멈춰가시고 도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시나요? 멀리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착륙하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면 굉장히 쪽팔릴 수 있죠.
누가 지켜보면 착륙을 잘 못합니다. 빠삐의 개수는 이제 빨간 거 2개, 흰색 거 2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원래 좀 안 맞습니다. 차트에 이제 여기랑 이게 이제 이거로 이제 따라 내려갔을 때 각도랑 이제 스래시 홀드 위를 통과하는 높이거든요. 41피트. 근데 보시면 빠삐가 개수가 맞진 않죠. 지금 글라이드 패스 잡고 내려가는데도. 빨간 게 3개죠. 그래서 오토파일럿, 로덴퍼, 스로틀을 살짝 줄여서 하강을 하는 것보다 스틱을 밀어서 하강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스래시 홀드 위를 대략 한 40피트로 통과한 것 같은데 60 fpm으로 던진 다운. 어디 갔지? 이렇게 해서 KLCG 2번째 비행을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비행이죠. 44% 필요하고요. 모자라니까 이제 가득 채웁니다. 75% 가득 채울게요. KLCG에서 KIXT로 비행을 하는 이제 현실 세계 조종사 분들은 어떻게 비행을 하셨나 보니까 이렇게 비행을 하셨네요. 이렇게 4번으로 착륙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북쪽으로 이륙을 해서 여기는 뭐죠? 아닌데 이렇게 바람이 남해에서 불어 올라오니까 남쪽으로 이륙을 해서 남쪽으로 착륙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 4번일 것 같아요. 아마도. 하도 많이 다닌 KIXD 공항이라서 저널 AXUXE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오프셋 항로죠. 호재를 통해서 여기 이제 4마일, 오른쪽 4마일, 왼쪽 4마일 안에서는 같은 항로 위에 있는 걸로 이제 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프셋 항로가 이제 존재하고, 굳이 뭐 이렇게 오지 않고 요쪽으로 그냥 요쪽으로 이렇게 와서,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55마일인데 약간 이제 거리가 좀 약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IB 핸으로 바꿔주면 39마일이 되죠. 약간 그 50마일 안쪽, 50마일 안쪽으로 IB 핸에서 VOR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길이 없긴 하네요. KIXT KLCG 얘는 지금 잘못 잡은 거죠. 이쪽에 그 스타 시드가 아니라 그 스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엉뚱하게 잡혔죠. 340인데 36으로 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긴 활주를 해서 4번으로 하고 요건 이제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고 26은 36번이 제일 가깝네요. 36번 아스팔트 OVR IBN STJ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는 S 하나 치고 다시 보고 T 하나 치고 다시 보고 J 하나 치고 다시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걸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거의 뭐 2만 번 이상 다녔어요. KIXD 비행을 4년 동안 이 주변에서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암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탑 루그 무브가 아니고 여기 오프셋 항로 호재 빼먹은 거 있나 볼까요? IBN, OVR, STJ, 탑, 로고 부부, 저기 로고 부부가 아니라 호재,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거리가 275, 한 35%, 저기 50, 한 7%? 기름을 소비할 것 같네요. 자, 플라이. 레디 투 플라이. 유럽 갈 때 비행기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747을 탔는지 뭐 3 어쩌고를 탔는지 에어버스를 탔는지 골 때리는 상황이죠. 셀렉터 어프로치 4번 저널 레디오 알티미터 250입니다. 하도 많이 다녀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가 잘 안 뜨더라고요. 고도값이 이번엔 떴네요. 안 뜨는 경우가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끔 어느 정도는 제가 포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안 뜨겠지 뭐 그런 느낌. KIXD가 좀 그런 공항이에요. 액션 스타트 플라이트. 승객 탑승 확인. 승객이 탑승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기체 이제 갑작스런 고장, 랜덤 고장이 이제 발생을 하면 수리를 따로 해야 돼요. 돈 들여서. 그런 이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FS 이코노미에서 이륙을 하고 있고요. FD와 겹쳐지면 노란 게 그러면 이제 오토파일럿 요대퍼 살짝 손을 뗍니다. 스로틀 약간 줄여주고 400에 주변에 아무도 없죠. 헤딩하고 이제 IFR 비행으로 전환되고 있고 더블 체크 손해를 하고 있는데 헤딩 버기 조금 더 돌아가야죠. 벌써 GPS가 잡히고 있네요. 800보다 큰데 지금 이제 손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때는 플랩을 좀 늦게 접으세요. 조금 더 있다가 접으세요. 손해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안 그러면 좀 기차가 불안정해집니다. 크랭크 페이지 뜨긴 하지만 지금 스로틀을 줄이면 얘가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세가 돌아오죠. 그때 이제 플랩업
왼쪽으로 한 번 더 선회를 해야 되긴 한데 뭐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붙으면 괜찮을 거예요. 고도도 좀 있고 75%. 세퍼레이터 꺼주고요. 2500 또는 4000인데 일찍 했죠. 자, 시간 배속 실내이기. 뒤에 한번 돌아보죠. 여기서 이제 이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 어디로 이륙을 했는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택싱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장비가 스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스틱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이제 택싱을 하게 되면 이제 러더를 좀 이제 과하게 쓰는 측면이 있어서 러더가 고장나기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이제 택싱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실내 입사. 자, 4배속. (9,000이니까) 7,000. 7,000에서 한 번 더 지시가 떨어지겠죠. Cessna Echo Zero Tree climb and 13,000 maintain 동굴 13,000 서자 feet. 동쪽으로 간다고 인식을 한 모양이에요. Climb and maintain 13,000 feet. 동쪽으로 Cessna Echo 가다가 Zero Tree. 서쪽으로 바뀌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서쪽이지만 토크도 좀 떨어지고 9,000에서 11,000피트 사이에 랜딩 라이트 토크가 좀 떨어졌죠. 좀 프로그램 Southwest 약간 2832 조정을 Heavy 해주고 contact Minneapolis Center on 128.75. Good day. Going to 128.75 Southwest 2832 Heavy. 바람이 뒷바람이네요. VY를 이제 사용할 때가 이제 표준적이긴 한데 V 뭐 X 정도 이제 쓸 때도 있고 또는 이제 VY를 쓰더라도 10에서 20 정도 좀 빠르게 좀 약간 느긋하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놓고 (72) 71 거의 다 올라왔네요. 이제 스로틀을 약간 줄여놓고 이거 이제 30까지 뺍니다. 30% 1600rpm이죠. 72 지금 뒷바람이라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150에서 160 사이로 이제 낮추기 위해서 스로틀을 좀 떨궈줍니다. 스로틀을 좀 떨궈주면 속도가 좀 줄어들려나요? 이거는 택도 없나? 58%까지 줄었는데 아직도 빠르죠. 132.1 Cessna Echo Zero Tree. Goodbye.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Minneapolis 됩니다. Center, Cessna Hotel Echo 바람 Alpha 방향이 Yankee 갑자기 Echo 바뀔 Zero 때가 Tree, 있어요. 13,0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Minneapolis Center altimeter tree 0.28 radar contact. Continue to abhend. 한동안은 문제가 없겠네요. 자, 브이나브 세팅을 하고 3100
세 번 비행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KIXD는 너무 이제 많이 다녀서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있으니까 세팅을 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세 번 비행할 때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미 다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50이라든가 3100이라든가 2700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좀 세팅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Cessna Echo Zero Tree, contact Minneapolis Center on 128.75. Good day. 128.75 Cessna Echo Zero Tree. Goodbye. Minneapolis Cent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13,0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Minneapolis Center altimeter 30.25 radar contact. Continue to Oscar Victor Romeo. 코마, 여기쯤 비행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우표처럼 생긴 게 광역관제소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죠. 가까운 곳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미네아폴리스의 미네아폴리스 이제 광역관제국인데 이제 오마하에 위치해 있는 거고, 요거는 그 주파수. 요거는 그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119.6, 119.6이죠. 119.6 Cessna Echo Zero Tree. Goodbye.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잘 모를 때는 왜 미네아폴리스에서 미네아폴리스로 자꾸 바꾸라고 하는지 주파수만 다르고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 곳에서 다 관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네아폴리스 관제국만 해도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곳마다 주파수가 다 다른 거죠. 헬리콥터 모시는 분이 있네. 헬리콥터 모는 데는 스틱 말고 뭐 전용 장비가 또 필요한 것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르마 3라는 게임을 할 때 그 아르마에서 헬기를 굉장히 잘 모시는 분이 있었어요. 온갖 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헬기로. 되게 부러웠는데
몰줄만 알면 뭐 공격 헬기도 쓸 수 있고, 뭐 수송 헬기도 쓸 수 있고, 뭐 트럭을 헬기에 달아서 이송도 가능하고, 아르마 3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헬기를 몰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게임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다 그냥 땅개예요, 땅개. 소총 들고 저격총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 마을 방향으로 이제 내려다보고 쏘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헬기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뭐 MSFS 2020에서 헬기 모시는 분들이 부럽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참 힘든 거 한다, 좀 약간 안쓰러운 느낌 정도만 갔는데, 아르마 3 게임을 할 때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거는 땅개들은 한번 사망을 하면 이제 뛰어가야 되거든요. 운 좋으면 차를 타는 거고, 진짜 운 좋아야 헬기를 얻어 탈 수 있는 건데, 실내 입달. 자, 직선 구간 8배속. C25C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748, 747, 800이고 100만 번 비행하면 0.17번 사고가 난다고. A320의 경우는 0.14번 사고가 나고 100만 번 비행할 때. 뭐 737, 800도 사고가 이제 거의 없는 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좀 됐지만, Cessna Echo Zero Tree, contact Kansas City Center on 127.9er. Good day. 127.9er Cessna Echo Zero Tree. Goodbye. United Kansas City Cent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13,0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Kansas City Center. 캔사스 시티로 넘어오는 거 아니죠? 실내 입사. Continue to Sierra Tango Juliet. STJ 좀 위쪽에 Kansas City Center, United 532 Heavy is passing 요 flight 선이, level 305, 요 선이 climbing flight level 310. 미네아폴리스와 캔사스 시티 광역관지가 United 이제 넘어오는 532 선이죠. Heavy Kansas 여기를 City 지난 Center radar 모양입니다. contact. Continue. 바탕화면에 갔다 오면 이렇게 우둘두둘해요. 녹화 프로그램이 게임 화면 녹화 프로그램과 바탕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장르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게임 녹화 중인데, 이건 바탕화면이잖아요. 바탕화면 웹브라우저. 이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원래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드라이버에 내장되어 있는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좀 알아보니까 없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안 되더라고요, 기능이. 근데 이제 OBS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옮겨왔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 영상 찍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쓸만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한 200MB 정도 설치 전에 그 압축 파일 용량이 그 정도 되고 크게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드 위치는 탑을 바로 지나자마자 있네요. 원래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서짝이니까 짝수로 비행했어야 되는데 ATC가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질 못합니다. 실내 입달. Exejet 760 contact Kansas City Center on 123.8. Good day. Going to 123.8 Exejet 760. Cessna Echo 03 contact Kansas City Center on 123.8. Good day. 123.8 Cessna Echo 03. Goodbye. Kansas City Cent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3, 13,0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3 Kansas City Center altimeter 30.20 radar contact. Continue to Tango Oscar Papa. 어이씨, 언제 또 앞바람으로 바뀌었네요. 스로틀 약간 올려주고 탑을 지나면 바로 토드죠. 실내 입사. Cessna Echo 03 descend and maintain 8,000 feet. Descend and maintain 8,000 feet Cessna Echo 03. Cessna Echo 03, please expedite your descent 8,000 feet. 네, 하강합니다. 뒷바람이죠. Cessna Echo 03, please expedite your descent 8,000 feet.
Echo Zero Tree contact. Approach on 118.9er. Good day. Going to 118.9er Cessna Echo Zero Tree. Approach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8,1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Approach altimeter tree 0.19er radar contact. Continue. 차트에 그려져 있는 건 이렇게 전월부터 그려져 있죠. Descend and maintain 3,100 feet. Expect RNAV runway for approach via Journal transition. Cleared to Journal. 실내기 Descend and maintain 3,100 feet. Expect RNAV runway for approach via Journal transition. Cleared to Journal Cessna Echo Zero Tree. 전월에 진입을 하면 JP 장전 프로파일, 컨디션 하이, 세퍼레이트 온, 랜딩 라이트 체크, 플로이드 체크. 오케이. Cessna Echo Zero Tree, you are 13 miles southwest of New Century. Contact tower on 133.0 when inbound on the approach. Tower on 133.0 Cessna Echo Zero Tree. Tow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13 miles southwest inbound RNAV runway for approach.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Tower. 어이구야,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웨스트 USA 서버로 알고 있는데 Cleared RNAV runway for approach Cessna Echo Zero Tree.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스트로 바뀌었던가. 원래는 이스트 USA 서버가 핑이 더 안 좋았는데 저번에 한번 바꿀 때 보니까 이상하게 그 웨스트 USA보다 이스트 USA가 더 핑이 좋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플랜 흰색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스피드 게이지에 화이트 레인지 구간 캡처되면 급경사로 바뀌죠. 네,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Cessna Echo Zero Tree wind tree 48 at 21. Cleared to land runway 4. Cleared to land runway 4 Cessna Echo Zero Tree. 시간 배속도 다 꺼졌고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B38M은 뭔지 모르겠고 142는 뭐죠?
C25C도 모르겠고 C130은 알겠는데 A20에는 아마 A320이었고 잘 보이고 있고 89 유리가 살짝 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굉장히 유리가 많이 얼어가지고 앞이 활주로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뿌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바람이 약간 측풍인데 러더가 없다 보니까 그 MSFS 2024에서는 측풍이 좀만 심해도 막 띠뚱 거리더라고요. 터치다운구에 기체가 막 페달식 러더가 없으면 2024는 힘들 것 같아요. 하고 2024는 좀 급이 좀 완전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게임의 성격이 2020 게임인데 2024는 거의 뭐 시뮬레이터에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그 삭제하려고 했더라고요. LPV의 특징인 활주로에 가까워질수록 정밀도가 오차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지금 제가 기체를 굉장히 오른쪽으로 스틱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는 생겼어요. 스틱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바람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좀 수정을 해서 억지로 붙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틱을 밀면 절대 안 되고 스로틀 나는 겁니다. 스로틀 다시 떠올라도 활주로 충분히 기니까 115 Cessna Echo Zero Tree exit runway when abl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비행은 끝.